김일성은 소련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80년 민족사의 가장 추악한 비밀, 소련군 대위 김첸의 정체가 마침내 폭로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 믿었던 그자가 사실은 스탈린의 꼭두각시 요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평양 만수대에서는 김일성 동상이 목에 쇠사슬이 걸려 처참하게 잘려나가고, 도망치던 김정은은 오물 가득한 하수구에서 쥐새끼처럼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80년 거짓 왕조를 단숨에 괴멸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치 스캔들, 8천만 민족을 속인 가짜 신들의 비참한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장엄한 진실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곳,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결코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거대한 등불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가짜였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그날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날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도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동강은 살을 에일 듯한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은색 거울처럼 누워 있었지요.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깃을 세운 채 약속이라도 한 듯 땅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 김일성 광장과 평양역에 세워진 거대한 전광판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수령의 자애로운 미소나 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붉은 자막이 흘러나와야 할 그곳에 지지직거리는 흑백의 소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고장이 났나 보군. 하지만 그것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소음이 거친 화면 속에는 낯선 러시아식 장교복을 입고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소련군의 계급장이 선명했고, 그 뒤로는 거대한 크레물린 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 청년은 우리가 평생을 민족의 태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말이 아닌 서툰 러시아어로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아래로 피처럼 붉은 글씨가 마치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보라. 그대들이 80년간 신으로 믿었던 김성주는 러시아가 만든 인형, 소련군 대위 김첸이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버스도, 호루라기를 불던 교통보안원도 모두가 그 자리에 박박 굳어버렸습니다. 평양 시내의 모든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옛날 필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거짓이 아니다. 김성주, 즉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였으며, 그는 스탈린의 특명을 받고 조선의 지도자 연기를 시작한 요원에 불과했다. 그가 항일 투쟁의 상징이라 주장하던 보천보 전투는 날조되었으며, 그의 가족사는 러시아 정보국 KGB의 비밀 창고에서 만들어진 한 편의 연극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70평생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손을 덜덜 떨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건 남조선 놈들이 꾸민 가짜야. 라고 소리쳐보고 싶었지만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직접 러시아어로 써내려간 일기장 원본, 그가 소련군으로부터 받은 배급표, 그리고
망경대 생가가 아니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캠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낡은 사진들까지. 그때였습니다. 당황한 보위부 간부들이 권총을 뽑아들고 전광판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이 갓나 새끼들아. 당장 저거 꺼. 전선을 끊으란 말이야. 뭐하고 있어. 당장 저걸 부수지 않고. 보위부 중대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지만 군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전선을 도끼로 내려쳐도 위성에서 직접 쏘아 올린 신호는 평양의 모든 기기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간부들이 남몰래 즐기던 손전화기 화면에서도 비밀 지하 벙커의 모니터에서도 그 진실의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화면은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집무실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화려한 황금색 장식과 비단 커튼이 드리워진 그곳은 주인이 황급히 도망친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챙기다 $10,000 뭉치와 보석함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수령이 도망쳤다. 인민들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이미 지하 통로로 빠져나갔다. 누군가 광장 한복판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불붙은 화약고에 던져진 불꽃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아온 시민들의 눈동자에서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평생을 당에 충성해온 한 백전노병이 군중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밀며 보위부원들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이놈들아, 대답해보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게 고작 러시아 놈들이 만든 가짜 인형이었단 말이냐? 내 자식놈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수령님, 수령님 하며 울었는데 그게 다 조작된 연극이었단 말이냐? 노병은 가래 끓는 목소리로 절규하며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던 훈장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툭, 툭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쏴라. 이 비겁한 놈들아. 내 눈으로 이 진실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너희도 똑똑히 보라. 저 전광판 속의 진실이 너희들의 총구보다 더 무섭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저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당장 입 닥쳐. 쏘라오. 당장 쏘란 말이야. 보위부 중대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권총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날카로운 총성이 평양의 차가운 하늘을 갈랐습니다. 노병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그가 내던진 훈장들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전광판 속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차가운 보도블록을 따라 흐르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북한의 가짜 역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마법사가 손가락을 튕기기라도 한 듯 평양 시내의 모든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손바닥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누군가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평양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온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고 지금껏 그들을 비춘 것은 가짜 등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직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지들, 이제 우리 손으로 진짜 불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저 가짜들은 이미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평양의 밤이 지나면 어떤 새벽이 찾아올까요? 80년의 거짓이 드러난 지금 총구를 든 군인들과 맨손의 인민들 사이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망친 김정은은 과연 어디로 숨어든 것일까요? 평양의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진실이 태동하는 고통스러운 상고였습니다. 지직거리는 무전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장갑차의 궤도 소리가 평양의 잠든 혼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암흑이 찾아온 지 불과 몇 분 뒤 침묵에 잠겨있던 만수대 언덕에서 거대한 금속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김일성 동상의 거대한 목 부분에 누군가 감아놓은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동상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평양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평양을 덮치자마자 도시의 바닥이 기분 나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평양 외곽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거칠고 무거웠지요. 바로 인민을 지킨다던 군대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시내로 밀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전군은 전선을 유지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반동으로 간주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살벌한 명령과 함께 평양 전역에 피비린내 나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서치라이트의 날카로운 불빛이 칼날처럼 어둠을 베어 넘겼고 무장한 병사들의 군홧발 소리가 차가운 아스팔트를 때리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총을 쥔 병사들의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은 예전처럼 서슬퍼런 충성심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조금 전 전광판에서 본 그 충격적인 영상, 우리가 믿은 신이 러시아의 인형이었다는 그 진실이 병사들의 가슴 속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씨를 지펴놓았기 때문이지요. 그 시각 평양 지하 수백 미터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지하 벙커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쥔 장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한쪽에는 끝까지 가짜 신을 지키려는 충성파가, 다른 한쪽에는 진실 앞에 고뇌하는 회의파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지금 제정신이요? 밖을 보시오. 온 평양이 뒤집어졌단 말이오.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게 고작 러시아 대위의 자식놈이었단 말이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장군이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광판에서 폭로된 김일성의 소련군 요원 등록증이 찢어질 듯 쥐어져 있었지요.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보위국장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장군, 입 조심하시오. 수령님이 누구든 그 뿌리가 어디든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우리가 누리는 이 권력과 저 화려한 저택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오. 저 장마당 거지 새끼 같은 인민들이 아니라 바로 저 가짜 혈통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오. 한 번만 더 반동적인 소리를 내뱉으면 이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겠소. 권력? 내 인생 50년을 바쳐 충성한 결과가 고작 이 사기극의 들러리였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비겁한 놈들아. 일촉즉발의 순간 벙커 내부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보위부 요원들이 회의파 장성들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철컥거리는 금속음이 들리고 잠시 후 벙커 안은 비명과 함께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80년 동지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구멍을 낸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어가며 흘린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벙커 밖으로, 군부대 하사관들에게로, 그리고 탱크를 몰고 있는 어린 병사들에게로 장군들이 살해당했다. 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지만 그 명령이 새빨간 거짓말 위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양 시내로 진입한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소대장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이미 백두혈통은 사기다. 가짜를 몰아내자. 라는 시뻘건 낙서들이 만수대 의사당 벽에 도배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진입하던 한 대규모 탱크 부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부대를 이끄는 계엄 사령관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회상했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시절 진짜 독립운동을 하다가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 평생 그 한을 가슴에 묻고 충성을 연기해왔던 사령관은 전광판에 비친 그 추악한 진실을 본 순간 결심했습니다. 모든 탱크, 포구를 돌려라. 우리의 적은 적이 울부짖는 인민이 아니다. 지하 벙커에 숨어서 우리를 속여온 저 보이부 괴물들이다. 전차 전진. 사령관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겁게 수십 톤의 탱크들이 거대한 궤도를 틀었습니다. 끼익거리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평양의 밤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보이부 차량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반동이다. 사격하라. 고 소리쳤지만 집채만 한 탱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보이부의 검은 승용차들을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짓뭉개버리며 전진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 건물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탱크 위에 올라탄 병사들이 총을 내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들은 굶주림에 야윈 손으로 꽃 대신 가짜낸 눈물을 훔치며 병사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총구를 돌려다오. 너희도 속았고 우리도 속았다. 저 가짜들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식들의 피를 주지 마라. 매캐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민들과 군인들이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길바닥에는 군인들이 스스로 뜯어낸 낡은 훈장과 계급장들이 쓰레기처럼 굴러다녔고 누군가 불태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가 평양의 야경을 자극적으로 물들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파편 위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번뜩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 빛이 마치 진실의 칼날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각 평양 순안공항에는 정체불명의 비행기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전용기가 이미 중국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소문이 군 내부망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수령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다. 혼자 살겠다고 비행기를 탔단 말이다. 이 소식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충성파 병사들의 손가락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0년 동안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던 자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살 길을 찾아 쥐새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의 심정을 말입니다. 이제 평양 시내는 아군과 적군이 없는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아는 자와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의 처절한 생존 싸움만이 남았을 뿐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평양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 무전기 너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옆에 선 동료의 떨리는 눈을 보았고 길가에서 울부짖는 이름 모를 할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가짜다. 이 훈장도, 이 총도, 우리가 지키는 저 궁전도 전부 가짜란 말이다. 한 어린 소대장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총구는 앞을 가로막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사격하지 않으면 내 가족부터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보위부 중대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중대장 동지, 당신도 보지 않았소? 저 전광판 속의 진실을, 내 아버지가 왜 아사자 명단에 올랐는지, 당신 형님이 왜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죽었는지, 전부 저 가짜 놈들이 만든 연극 때문이었단 말이오. 이 반동 새끼가 미쳤나? 당장 총 내려놓지 못해. 이건 명령이다. 아니, 미친 건 당신들이야. 80년 동안 온 나라를 무덤으로 만든 당신들이 진짜 미친놈들이라고.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하겠다. 철컥, 방아쇠가 당겨지는 소리가 평양의 고요한 밤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한 발의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0년 독재의 심장을 향해 쏘아 올린 인민의 심판이자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양은 피할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신념이 무너진 군대는 과연 누구를 향해 마지막 총알을 남겨둘까요? 그리고 지하 벙커에 숨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제 진실의 파도는 멈출 수 없는 해일이 되어 평양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가슴에 총구를 겨눈 소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양 상공에 수천 대의 검은 드론이 나타나 하늘을 뒤덮더니 도시 전체에 수백만 장의 종이를 눈처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도망치던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서명한 비밀 명령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인민을 살해하고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려라. 이 믿기 힘든 학살 명령서를 본 군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양의 밤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광기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평양은 이 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양 시내에 불이 꺼진 뒤 찾아온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손안에 쥐어진 작은 지능형 손전화들이었습니다. 보위부가 길을 쓰고 전파를 막으려 했지만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쏘아 올린 진실의 주파수는 막을 길이 없었지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아서 노랗게 변색된 러시아 글자가 빽빽하게 적힌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민족의 태양이라 불렀던 김성주, 즉 김일성이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 일기의 첫 장을 읽어내려갈 때 평양 시민들의 숨소리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스탈린 동지의 지시대로 조선의 지도자 연기를 하는 것이 하루하루 괴롭다. 나는 군인인가 아니면 배우인가. 무대 위에 선 광대처럼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고 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나를 환호할 그 가여운 인민들의 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두렵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민족을 구원하러 온 영웅이 아니라 소련 정보국 KGB의 철저한 기획 아래 만들어진 김첸이라는 이름의 대위에 불과했다니요. 화면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요원 등록증과 매달 소련 정부로부터 받아 챙긴 월급 명세서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80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백두산 미령의 탄생 설화는 또 어떠했습니까? 화면은 위성 지도를 비추며 하바로프스크 인근의 진흙탕 투성이 군사 캠프를 가리켰습니다. 보라,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그 아이는 사실 러시아의 차가운 막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김정숙은 항일의 여전사가 아니라
소련군 식당에서 감자를 깎고 빨래를 하던 사역 요원이었다. 이 잔인한 진실이 폭로되자마자 평양의 어둠 속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80년 세월 굶주림을 견디며 지켜온 그 신념이 사실은 남의 나라에서 짠 연극 대본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확성기들이 해킹되어 장엄한 혁명가요 대신 웅장하고도 낯선 러시아 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양이 다시 러시아의 지배 아래 놓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지요. 분노에 찬 사람들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신처럼 모셔졌던 그 초상화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가짜야. 이 사기꾼 놈아. 내 아버지를 돌려내라. 내 청춘을 돌려내란 말이다.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초상화를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고 액자가 박살난 그 자리, 초상화가 가리고 있던 벽 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보위부의 눈을 피해 숨겨두었던 진짜 가족 사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부모님의 사진, 빳빳하게 풀이 죽은 옛날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 가짜 신의 얼굴을 치워버리니 그제야 잃어버렸던 진짜 우리 조상들의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커가 공개한 두 번째 문서는 평양 전체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지요. 김일성이 항일 투쟁 기간 중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실제 독립군 동료들을 일제에 밀고 했다는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내 동료를 팔아 수령의 자리를 샀다는 일기장의 고백은 인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조차 그 혈통이 불분명하다는 DNA 분석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희가 모시는 자는 백두혈통도 심지어 김일성의 핏줄도 아닐지 모른다. 는 자막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평양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광기 섞인 분노뿐이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물을 담은 양동이를 들고 만수대 언덕의 거대한 동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 더러운 가짜놈아. 그녀는 동상의 발치에 오물을 투척하고는 품에 숨겨왔던 기름병을 꺼내 자신의 몸에 부었습니다. 인민들이여,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사람이지 가축이 아닙니다. 치솟는 불길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그 처절한 불꽃은 평양의 어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불꽃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몽둥이와 돌을 들고 평양 보위부 건물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저 악마들의 소굴을 태워버려라. 수천 명의 사람이 던진 화염병이 보위부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수십 년간 인민을 감시하던 기밀 서류들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각 평양 지하철역 깊숙한 터널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불빛을 내뿜는 손전화기를 든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진실을 바탕으로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기 전에 저 가짜 태양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 터널 안을 울리는 그들의 맹세는 대동강의 얼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평양 북쪽의 산맥 깊은 곳에서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가짜 신의 후예가 전 세계를 상대로 최후의 도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핵미사일 기지가 가동 중으로 전환되었다는 붉은 경고등이 지하 관제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이 땅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겠다. 어둠 속에 숨은 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멸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건물이 타오르는 불길 너머로 평양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수십 줄기의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축제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들이 발사대를 떠나 구름 위로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쏘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경악 섞인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 평양 전역에 귀를 찢는 듯한 핵습격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평양의 밤하늘은 우리가 알던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치솟는 화염과 분노가 뒤섞여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은 오직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며 숨죽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우리 손주들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나라가 자신들을 버렸을 때 장마당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가짜 신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청춘 돌려내라. 우리 부모님 고열을 짜내어 너희만 배 터지게 먹었더냐. 평양 시내 한복판, 옥류관 앞길을 메운 수만 명의 청년이 화염병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조잡한 돌멩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거물 자본가들, 소위 돈주라 불리는 이들이 수십 년간 지하 창고에 숨겨두었던 최신식 무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남몰래 국경을 통해 들여온 수입 소총과 무전기들이 청년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80년 독재가 쌓아온 총구보다 인민의 분노가 산 무기들이 더 매섭게 번뜩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평양 상공에 수천 대의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남한이나 미국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부품으로 조립한 자유의 전령들이었습니다. 드론들은 평양 시내 구석구석에 전단지를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이 꺼진 자리에 드론들이 공중에 거대한 홀로그램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변장한 채 금괴 가방을 들고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상영되었습니다. 보라, 백두혈통의 공주라던 저 여자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다. 저게 바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다. 분노는 평양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수령의 위대함만을 찬양하던 그곳, 전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던 그 방송국의 육중한 철문이 인민들의 트럭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은 평생 보이부의 대본만 읽던 늙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녀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민 여러분, 저 리춘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속아 살아왔습니다. 수령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뜯어먹는 괴물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으십시오. 그녀의 오열 섞인 보도가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던 정치범 수용소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햇빛 한 줌 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갇혀있던 수십만 명의 정치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뼈만 앙상한 그들이 평양으로 진격해 시민들과 인간띠를 형성하는 모습은 마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산 자들을 구원하는 장엄한 광경 같았지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평양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김정은의 초상화를 밟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뚱뚱이 아저씨는 사기꾼이래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평양의 시체 같은 고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상화라는 거대한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마는 최후의 순간에 가장 잔인한 본색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평양 시내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에서 거대한 스피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망친 줄 알았던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예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미친 광기만이 서려 있는 쇳소리였습니다. 인민이라고?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없는 평양은 필요 없다. 모두 죽여라. 평양을 지도 위에서 지워버려라. 그 명령과 함께 평양 외곽의 비밀 기지에 숨겨져 있던 다연장 로켓포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구는 적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만세를 부르던 평양 시민들의 머리 위를 향했습니다. 보위부장이라 불리던 최고 간부는 헬기를 타고 탈출하려다 분노한 시민들이 쏜 수만 발의 소총탄에 벌집이 되어 대동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강물을 뒤덮었고 하늘에선 진실을 담은 전단지가 눈처럼 내려와 피 묻은 평양의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자유를 찾았다며 춤을 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포탄이 날아오기 직전인 이 말도 안 되는 지옥의 풍경을 말입니다. 장마당의 청년들은 화염병 대신 이제 중화기를 들고 보위부의 마지막 요새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내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엔 죽어도 못 물러난다. 는 그들의 절규는 평양의 모든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평양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타오르는 평양의 야경 뒤로 수천 년 역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반격의 서사시가 써내려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은 김정은이 숨어든 71호 지하궁전의 문이 열릴 때 시작될 것입니다. 평양 시내를 향해 포탄이 떨어지기 직전의 찰나 갑자기 모든 미사일 기지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 모든 전광판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9, 8. 숫자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영상 속에는 핵가방을 든 정체불명의 인물이 지하궁전 깊숙한 곳에서 김정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평양 시내에 핵미사일을 투하하라는 그 미친 왕의 마지막 단말마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을 때 이 땅의 공기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엔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라. 평양은 오늘부로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광기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올 때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버튼을 눌러야 할 핵 전략군 사령관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어린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총구를 사령관의 옆구리에 들이댔습니다. 사령관 동지, 저 버튼을 누르면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신 평천 구역이 날아갑니다. 저 미친놈을 위해 우리 가족을 죽일 순 없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사령관은 발사키를 꺾어버렸습니다. 80년 충성이 단 한 번의 정의로운 배신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분노한 인민의 파도는 이제 그 미친 왕이 숨어든 최후의 요새 71호 지하궁전의 강철문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중장비도 폭약도 없던 시민들은 손톱이 빠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우리 부모님을 굶겨 죽인 악마를 내놓아라.
수만 명의 절규가 지하 깊은 곳까지 진동을 일으켰지요. 마침내 특수부대가 쏜 거대한 대전차포가 지하궁전의 강철 문을 찢어발겼습니다. 육중한 문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간 그 너머로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 안쪽의 풍경을 보셨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강냉이죽도 못 먹어 뼈만 남은 아이들이 흙바닥을 핥고 있는데 그곳은 온통 미친 듯한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지요. 벽면은 살아있는 바다 거북의 껍데기와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남한에서 몰래 들여온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령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냐? 아니, 이건 인민의 피를 굳혀 만든 지옥의 낙원이다. 어느 소대장이 통곡하며 거대한 다이아몬드 조명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박살냈습니다. 조각난 보석들이 피 묻은 바닥 위로 눈물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추악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글쎄, 그곳에는 불로장생의 방이라 불리는 기괴한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들의 젊은 피를 강제로 뽑아 김씨 일가에게 수혈하던 피비린내 나는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전 세계에서 납치해 온 미녀들의 사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령동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김정은과 똑같이 생긴 남자 5명이 오물을 지린 채 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었지요. 병사들이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 때마다 가짜 왕들의 품속에서는 미국 시민권과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번호가 적힌 황금 카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후예라더니 뒤로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겁쟁이 쥐새끼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극적인 진실은 가장 깊은 은밀한 침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유리관 속에 김정일의 시신이 박제된 채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신의 손에는 핵가방의 스위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손을 빌려 산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잔인한 집념에 병사들은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밑바닥에는 남한의 최고위직 정치인들과 몰래 주고받은 평화거래 장부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도발을 멈추겠다는 추악한 뒷거래의 증거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너희는 남쪽 사람들과 동거래를 하며 이 궁전에서 술잔을 기울였단 말이냐? 분노한 시민들이 지하궁전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쟁반을 짓밟고 수천만 달러짜리 와인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궁전의 붉은 서치라이트가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며 귀를 찢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도망쳐. 지하 전체에 매설된 폭탄이 작동했다. 저놈이 우리가 다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자폭장치를 눌렀어. 누군가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육중한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괴더미가 사람들을 덮치고 인공 호수에 물이 터져 나오며 식인 상어들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쏟아졌습니다. 80년 독재의 화려한 무덤이 산채로 사람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30초 뒤 폭파한다. 인민이고 뭐고 다 같이 죽자. 내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이 흉측하게 뒤바뀐 김정은이 하수도 구멍 같은 곳에 숨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화려한 지하 감옥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운명입니다. 억울한 시민들과 용감한 병사들은
이 무너지는 금덩어리 더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추악한 괴물은 정말로 하수도를 타고 평양을 빠져나간 것일까요? 역사의 심판은 이제 가장 뜨거운 불길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폭발의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키기 직전 무너지는 천장 틈으로 거대한 쇠사슬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 끝에 매달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내 손을 잡아. 그 목소리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혁명의 불꽃을 지폈던 그 실종된 전직 호위 총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쪽 손에는 김정은의 탈출로가 그려진 비밀 지도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이 트기 직전의 평양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동강에서 피어오른 짙은 안개가 도심을 감싸 안았고 그 안개 사이로 수백만 군중의 발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고개조차 똑바로 들 수 없었던 만수대 언덕. 그곳에 우뚝 선 수십 미터 높이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민들의 발걸음에는 공포가 아니라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동지들, 저 차가운 쇳덩어리가 우리 부모님을 살렸습니까? 저 눈동자가 우리 아이들의 배고픔을 한 번이라도 가련하게 여긴 적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저가짜 신의 목에 사슬을 걸 때가 왔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누군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언덕 아래에서 거대한 중장비들이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등장했습니다. 장마당의 돈주들이 내놓은 건설용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들이 육중한 궤도를 굴리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쇠사슬을 든 청년들의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결기 때문에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총을 놓지 못한 보위부 수비대와 충성파 병사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반역죄로 즉시 사살하겠다. 저 동상은 우리 공화국의 국격이자 자존심이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평양 광장을 너희의 피로 물들여 주겠다. 수비대장의 서슬 퍼런 호령이 마이크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총구를 시민들을 향해 겨누었고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민들 사이에서 탱크 한 대가 서서히 포신을 낮추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탱크 해치를 열고 몸을 내민 전차장이 수비대장을 향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지키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썩어 빠진 구리 조각일 뿐이요. 저 전광판에서 본 진실을 잊었단 말이오. 우리가 지켜온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꺼진 가짜였소. 비키지 않으면 우리는 전차포로 저 동상을 직접 조준하겠소. 닥쳐라. 수령님은 영원하시다. 사격 개시. 탕, 탕, 탕. 수비대장의 명령과 함께 날카로운 총성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지만 누구도 언덕 아래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고 쇠사슬을 움켜쥐었지요. 분노한 전차장이 포탑 안으로 들어가며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탱크의 포탄이 동상의 거대한 발치, 화강암 기초석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진동과 함께 돌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수십 미터 높이의 동상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동상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동상의 목과 허리에 굵은 쇠사슬을 겹겹이 감았습니다.
사슬이 동상의 청동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끼익, 끼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지요. 당겨라. 우리 조상들의 한을 담아 당겨라. 이 쇳덩어리가 무너져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영차, 영차. 수백만 명의 시민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맞추며 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트럭과 크레인이 검은 매연을 뿜으며 사슬을 팽팽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팽팽해진 사슬에서는 마치 악기의 줄이 끊어지기 직전 같은 날카로운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80년의 독재가 쌓아 올린 그 견고한 무게가 인민들의 집단적인 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거대한 동상의 목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육중한 머리가 먼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굉음과 함께 광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평양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걷히자 광장 바닥에 처박힌 거대한 청동 머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하늘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떨어진 머리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춤을 췄고 평생을 억눌려 살아온 노인들은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기 힘든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상의 거대한 몸체가 뿌리째 뽑혀 뒤로 넘어지는 순간 동상의 텅 빈 내부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무언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천 개의 순금 덩어리들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석 상자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동상 안에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저놈들은 금괴를 숨겨놨단 말이냐. 저게 바로 우리 피땀이다. 저 금덩어리가 우리 아이들이 먹지 못한 강냉이였고 우리 부모님들이 받지 못한 약이었어. 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인민들이 배고픔에 지쳐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때 그들이 신성시하며 절을 했던 동상 안에는 지상 최대의 보물창고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분노에 눈이 뒤집혀 금괴 더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상이 서 있던 거대한 화강암 좌대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빛이 보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신음소리에 사람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바닥을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차마 인간의 몰골이라 할 수 없는 수십 명의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상 아래 비밀 감옥에 갇혀 수십 년간 햇빛 한 줌 보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아온 이들이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노인이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지상으로 올라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로 쓰러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온 것입니까?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에 곁에 있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가짜 신은 무너졌고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광장은 통곡과 환희가 뒤섞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상의 구리 조각을 뜯어내어 빵과 바꾸자고 외치는 사람들과 수십 년간 가슴에 달고 다녔던 배지를 떼어내어 발로 짓밟는 사람들로 만수대 언덕은 거대한 해방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평양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실로 장엄했습니다. 무너진 청동 조각 위로 쏟아지는 첫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무너진 동상의 기초석 가장 깊은 곳,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강철 금고가 폭발과 함께 열리며 정체불명의 붉은 서치라이트가 평양 시내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이 무너진 자리에 뻥 뚫린 지하 구멍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온몸을 검은 가죽으로 감싼 한 사내가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전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낡은 가죽 핵가방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검은 문서 보따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짜를 무너뜨렸다고 자유가 올 것 같나? 무지한 인간들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내는 방독면 너머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핵가방의 스위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모여있던 수백만 명의 시선이 그 손가락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자유를 손에 쥐려는 찰나 평양은 다시 한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저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너진 동상 아래 숨겨진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내가 핵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발사 버튼이 아니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붉은 인장이 찍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과 그를 품에 안은 낯선 러시아 여인,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충격적인 문구가 보였습니다. 나의 진짜 후계자는 평양에 없다. 그는 남쪽에서 오리라. 80년의 사기극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음모, 그리고 남북을 뒤흔들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수대 언덕에서 거대한 동상이 고꾸라지며 뻥 뚫린 지하 구멍 속에서 방독면을 쓴 사내가 나타났을 때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핵가방을 내려놓고 방독면을 천천히 벗었을 때 사람들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내의 품 안에는 아직 어린아이 하나가 벌벌 떨며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그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는 조잡한 종이 팻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짜의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속인 연극 배우였습니다. 이 얼마나 가혹하고도 잔인한 진실입니까? 80년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 스스로 자기 아버지가 가짜임을 고백하며 인민들 앞에 선 것입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 속에서는 순식간에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 아이도 그놈의 씨앗이다. 죽여라. 저 아이의 피로 우리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누군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돌을 치켜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아이를 향해 달려들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누추한 인민복을 입고 평생을 굶주림 속에서 자식을 잃었던 한 어머니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괴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증오와 사륙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인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피의 대물림을 우리 대에서 끝냅시다.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에 살기 등등하던 광장은 마법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증오보다 강한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평생을 짓눌려 살아온 그 위대한 어머니들이 증명해낸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평양 시내의 모든 확성기와 전광판에서 지직거리는 소음이 사라지고 맑고 웅장한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유한반도의 방송입니다. 오늘부로 김씨 일가의 압제는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 목소리는
평양 방송국을 점령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평양 상공에서는 남한의 구호물자를 실은 거대한 수송기들이 구름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낙하산들이 꽃송이처럼 내려앉았지요. 그 안에는 따뜻한 쌀밥과 초코파이,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에는 남한의 비행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착륙하기 시작했고, 휴전선의 철책은 북측 군인들이 스스로 절단기로 끊어내며 남쪽 형제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카타르시스는 평양 시내 한복판 하수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지하궁전을 벌이고 성형수술까지 하며 쥐새끼처럼 도망치던 김정은이 결국 평양 변두리에 오물냄새 진동하는 하수도 구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비단옷 대신 똥물이 묻은 누더기를 걸친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내 놈이 우리에게 먹인 게 무엇이냐? 풀죽과 흙물 아니었더냐? 자, 이제 내가 직접 먹어보아라. 한 노인이 길가에서 뜯은 거친 풀과 흙을 섞은 풀죽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으며 인민의 고열을 빨았던 독재자는 수백만 군중의 섯을 퍼런 눈빛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더러운 풀죽을 강제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80년 역사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었지요. 광장 곳곳에서는 거대한 봉화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셔두었던 김씨 일가의 우상화 서적들과 충성 서약서들을 광장으로 들고 나와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가 평양의 하늘을 덮었지만 사람들은 그 연기가 마치 8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향기 같다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 전광판에는 놀라운 속보가 떴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과거 소련 정보국은 김일성을 요원으로 포섭하여 조선의 지도자로 세웠음을 인정하며 북한 인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표한다. 국제사회가 마침내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이었음을 자백한 것이지요. 평양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혹은 드론이 뿌려준 그 깃발들이 물결치며 평양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이 선언되었고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대동강변에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 같은 혁명의 뒤편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이 모든 해킹과 정보 폭로, 그리고 군부의 변절을 뒤에서 조종한 것은 남북한의 애국지사들이 비밀리에 결성한 백두산 호랑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80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리며 가짜 신의 치부를 수집해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총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저 가짜들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남긴 이 메시지는 자유를 맞이한 인민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양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초코파이의 달콤함과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향기가 평양 시민들의 야윈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리 쉽게 우리에게 평화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의 전광판에서 축제 분위기를 찬물로 끼얹는 듯한 지직거리는 소음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누군가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낯선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 너머의 시민들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가짜를 치우니 진짜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직 모르는군. 그 사내의 뒤편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평양을 향해 출격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광장의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듯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전광판 속 사내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평양 시내 외곽에 매복해 있던 혁명군에 가담하지 않았던 진짜 정예 최정예 부대들이 다시금 시내를 향해 포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의 가슴에는 김일성이 생전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러시아제 훈장이 빛나고 있었지요. 자유의 첫날은 곧 너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광장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그 서늘한 웃음소리와 함께 평양의 하늘은 다시금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양 광장에 뿌려진 초코파이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을 수놓았던 남쪽의 수송기들이 갑자기 기수를 돌려 황급히 남쪽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기쁨에 취해 춤을 추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동강 너머 그리고 평양 북방의 산맥 너머에서 지평선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금속의 물결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구식 탱크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색조차 마르지 않은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들과 중국의 장갑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평양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지요. 광장의 전광판은 다시 지직거리더니 조금 전까지 자유를 선포하던 아나운서의 얼굴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평양의 가련한 양떼들이여, 가짜 목자를 몰아냈다고 해서 늑대들이 사라질 줄 알았더냐? 그 남자의 목소리는 김정은의 쇳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깊고 웅장하며 듣는 이의 뼈마디를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김일성이 생전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러시아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러시아에서 수여한 훈장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너희가 80년 동안 지키려 했던 그 혈통의 진짜 주인이다. 러시아의 숲에서 길러지고 대륙의 힘을 등에 업은 진짜 태양이 이제야 이 땅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김씨 일가에 숨겨진 장남이자 러시아와 중국이 80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진짜 지배자였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군 지도부는 당황하여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북 합작 조직 백두산 호랑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남쪽 군대는 왜 오지 않는 겁니까? 하지만 무전기 너머에서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낡고 쓸모 없어진 김정은이라는 쓰레기를 아주 깨끗하게 치울 수 있었군요. 이제부터는 진짜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아, 그리고 저를 해커라고 부르셨던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새로운 지배자의 충직한 사냥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해커,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며 혁명을 독려했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더 거대한 독재자를 세우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80년의 거짓을 폭로한 것은 인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능이 된 김정은을 제거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입맛에 딱 맞는 새로운 꼭두각시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판짝이었던 것이지요. 광장 외곽을 포위한 러시아제 신형 탱크들이 포신을 낮추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시민들과 포옹했던 병사들은 새로운 지배자의 명령 한마디에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라. 너희에게 허락된 자유는 오늘 오전까지였다. 이제 다시 위대한 혈통의 발 아래서 침묵을 배워라. 그때였습니다. 하수도에서 끌려나와 시민들에게 풀죽을 얻어먹던 비참한 김정은이 광장 중앙으로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너는 너무 어리석었어. 진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른 채 인형놀이에만 빠져 있었지.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김정은의 목을 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광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다시 한번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재물의 피였지요. 평양 상공에는 다시 붉은 서치라이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김일성 동상의 파편들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거대한 기중기가 내려앉더니 이번에는 청동이 아닌 눈부신 순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배자의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맛보았던 초코파이는 차갑게 식어 길바닥에 굴러다녔고 자유를 상징하던 태극기들은 다시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가짜를 죽였더니 더 큰 괴물이 왔다. 우리는 이제 영영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누군가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미 해상을 봉쇄하고 남한과 미국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북조선의 내부 문제는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 안정되었다는 러시아의 공식 발표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지요. 여러분, 평양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8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허리를 굽히고 다시 눈을 내리깔고 다시 가짜 신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80년의 거짓이 단 하룻밤의 진실 앞에 무너졌던 그 전율을 말입니다. 비록 새로운 지배자가 다시 쇠사슬을 채웠지만 인민의 눈에 새겨진 그 짧았던 자유의 빛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장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한 청년이 품 안에서 작은 손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전 세계로 송출되지 못한 마지막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배자의 치명적인 약점, 그 역시도 또 다른 누군가의 꼭두각시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금색 동상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평양의 밤은 다시 깊어갔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의 불꽃을 터뜨릴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지요. 여러분, 80년의 대기만성, 그 가짜 태양의 몰락과 또 다른 지배자의 탄생을 다룬 이 장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인민의 투쟁은 평양의 차가운 땅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뿌리가 다시 한번 평양 광장을 뒤흔들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거대한 동상 아래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새로운 지배자의 뒤에서 그의 등 뒤에 연결된 가느다란 실드를 잡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과연 이 연극의 진짜 기획자는 누구일까요?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